지금 북한 애들이 노동신문에서 하도 나를 욕을 해서 중앙도서실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신문을 우리가 그걸 다 스케치를 해왔는데 매 호마다 얼마나 나를 욕을 하는지. 정강훈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정강훈은 이건 사이비 목사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정동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젊은 기자들 중에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난 조정동도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사실을 박근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은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박근혜가 실수는 했어도 법원에서 다 무죄됐잖아요. 뭐 국정농단 뭐 다 무죄됐잖아요.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언론 전체가 다 북한으로 예속돼 있다고 지금 돼 있고, 그 언론이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다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역사. 완전히 블룸버그 통신이 말한 말이 그게 과장이 아니 되니까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이란 말이요. 그게 그냥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건너뛰어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다. 강원에서 연설할 때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내가 연설을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해서 내가 3번 감옥을 갔어요. 3번 깜빵을 갔습니다. 3번 갔는데 76개 혐의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선동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요. 내란선동 혐의. 김대중은 남로당의 청년대원이었었다. 이것도 고발당했고. 하여튼 76개야. 76개 고발당한 것이. 이것이 100% 다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돼가지고 내가 3번 감옥 간 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작년에 법무부에서 6,800만 원 줬어요. 저한테. 6,800만 원.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내가 그 깜빵에 있을 때 사실은 내가 7개를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첫째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0년밖에 없는데 나는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몸 상태가. 내가 인간으로 존재할 시간은 10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인간으로서 10년 사는 동안에 가장 보람있게 살겠냐. 첫 번째가 뭘로 떠올랐냐. 내가 나가면 김정은 저놈을 없애버리겠다. 김정은 한 놈만 없으면 북한에 2,500만. 이 남한도 저 한 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잡하고 말이야. 모든 문제예요. 스웨덴 언론에서 벌써 10몇 년 됐는데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안 해도 될 인연 논쟁하느라고 1년에 400조를 날린다. 400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내가 나가면 김정은 저가 날린다. 김정은을 날렸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건 죽서서 개중국이 되니까 내가 나가서 상원의원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상원의원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이제 11명 만났어요. 상원의원 100명 다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상원님들이 뒤집어졌어요. 워싱턴이 뒤집어졌어요. 지금 저 때문에. 첫째 인사하고 나이스 미쳐 나가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러 왔느냐. 딱 15분이야. 15분. 시간이 정해진 게 15분이 한 사람다. 한국 통일시켜달라. 그러면 그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 미국이 방해놓고 있지 않냐. 미국이 왜 방해놓냐고 빨끈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한반도를 중간에 잘라놓고 관리하는 거야. 봐라. 그때 다그라스 메가더가 히로시마에 때린 리틀보이 원자탄 흑룡강 옥술밭에 한 방 더 때리자 할 때 옷을 벗겼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이. 메가더 옷을 벗겼거든.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아. 나 그거 어느 정도 이해해. 왜 이해하냐. 통일시켜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우리가 통일되면? 그랬더니 거기에 상원의원 한 명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등골이 오싹하다 그래. 나한테 잡혔지. 등골이 오싹하다 그래. 그 다음에 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왜? 통일시켜놓으면 통일된 한국은 반드시 중국으로 붙는다. 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종교를 받았어. 유교, 불교. 한자를 받았어. 글을 공유해. 그 다음에 추석, 구정, 명절을 받았으니까 한국 사람 속에는 중국 냄새가 나는 게 좀 사실이지만은 왜 그것만 아느냐?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주력 종교가 기독교야. 1,200만이야.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통일시켜봐. 그리고 중국으로 가고 떠미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못 가. 그 다음에 추석, 구정 위력 없어. 우리는 성탄절 지켜. 그 다음에 한자 안 써. 나도 한자 몰라. 나도 영어만 알아. 안심하고 통일시켜봐. 우리가 중국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이상 쇼하지 말고 뭐 북한에 있는 뭐 미사일 문제, 핵무기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뭐 괌에 있는 비왕기, 폭격기, 뭐 B-52 한 바퀴 휙 돌고 가고 다 쇼하는 거야, 그거. 진짜로 한국을 통일시킬 의지가 있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이거 3달만 끊어줘. 이건 유엔에서 결의된 거야.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한 거라고. 근데 왜 안 끊어? 미국이 안 끊고 있지 않냐. 이걸 안 끊으면서 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겠다. 핵무기 문제 그거 다 쇼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송유관을 끊어주면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게 있다. 뭐요?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줘. 송유관을 끊으면 통일돼. 중국에서 파이프라인 있죠, 지하. 그거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은요, 그것만 딱 끊으면 북한은 바로 그냥 자멸해버려요, 바로. 그래서 3달만 끊으면 되거든.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해줄 게 있다. 뭐 해주겠냐?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 거 우리가 해줄게. 미국 CIA가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동북 삼성, 흑룡강, 유람성, 길림성, 그 다음에 북경, 그 다음에 또 상해, 광동권. 근데 이것을 4개 나라 우리가 나눠줄게. 내가 미국의 CIA를 서울서 만나고 왔다. 그러나 봐라.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고 난 뒤에, 러시아 연방 해체했잖아요, 미국이. 키고 난 뒤에 자신만만했지. 중국도 쉽게 될 줄 알았지. 30년 동안 안 되지 않냐. 왜 안 되는지 아냐? 이거는 로널드 레이건 정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를 보고 로널드 레이건을 아냐 그래. 잘 알지? 나 로널드 레이건 저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닷가 옆에 기념관에 내 하루 종일 가서 공부했어. 그때 자기가 로널드 레이건의 줄을 타고 처음 상원의원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써있지 않냐.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교회 성도임을 알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야. 카운터 파트너. 이걸 어떻게 알았냐. 거기 써있어요, 거기에. 만찬할 때 일부러 유도해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하게 돼 있다. 해도 되겠냐? We pray. 기도했어. 하고 눈을 뜨고 봤어요. 봤더니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마지막 기도 지저스 네임 하니까 입을 열고 에이멘 하더라는 거야. 그때 레이건이가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러시아 지하교회 성도다. 그 CIA한테 조사를 시키라 했더니 고르바초프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지하 정교회야. 지하교인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고르비를 낳았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석방시킨 그 고레스 왕을 빙자하여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은 거예요. 고르비라고 지은 거예요. 고르바초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해서 달러를 봉쇄 다 했어요. 완전히 막았어. 막았더니 고르바초프가 선언했어요. 야,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각자가 살자. 그래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레이건의 기념관에 가면 쓰여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중국도 4개 나라로 나누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줄게. 어떻게 되냐.
중국에는 2억 5천의 기독교인이 있어. 이 지하교인들을 지원하면 중국을 폭파시킬 수 있다. 중국이 가장 그 미국의 골칫덩어리가 중국이에요, 지금. 이 4개 나라로 나누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게. 이걸 내가 해줄 테니 하나씩 바꿔서 하자. 한국 통일시켜줘. 중국 4개 나라 나눠주는 거, 이건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워싱턴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상원의원들이요, 이번에 내가 2번째로 갔더니 나를 못 만난 상원의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가도 못 만나요. 총리가 가도. 근데 이 상원의원들이 저 한국의 기독교 대표 오면 자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거꾸로 그런 일이 일어났더니 그런 일이 지금. 북한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공략하고 오늘 이 얘기가 방송을 타고 나가게 되면 중국 시진핑이가 또 듣기 싫어할 텐데. 아, 당연하죠. 네. 중국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돼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언제 대접을 잘 받았냐. 우리가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일본 있죠. 이게 경고하고 있을 때 중국은 한국한테 꼼짝 못했어요. 무역? 하지만 간도. 왜? 지금 전 세계의 상품이 흐르는 게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개발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기술이 일본으로 오는데 20년 걸려요, 20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휴지통 다 뒤져가지고 그 정보, 그 국정, 일본 정보망이 훔쳐오는데 20년 걸려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훔쳐오는데 5년 걸려요. 5년, 원천 기술 5년 넣는데. 근데 한국 것이 중국으로 가는 데는 6개월. 이러니까 한국이 개떡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런데 이거 국정원이 딱 나서 칼을 딱 빼서 이 흐름 있죠. 미국, 일본, 한국으로 중국으로 가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왜 중국이요? 우리나라가 겁먹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이 지들이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전자제품 소재를 만들어요. 그럼 중간 조립은 한국에서 해. 그리고 완성품은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죠. 그 수출은 어디서 해요? 미국 갖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국제 외교 끊겠다. 그러면 중국이 두 손 들게 돼 있다니까요. 미국하고만 견고하게 해놓으면 일본한테 대해서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한테 무시하고 뭐 독도가 우리 거라고 왜 떠들었습니까? 처음에 해방 후에 이승만 라인을 그을 때요. 일본하고 협상해서 그은 게 아니야. 이승만이 지 맘대로 그어봤어. 처음에 그을 때는요, 후쿠오카까지도 우리 땅을 하고 그었어요. 이승만이가. 왜? 후쿠오카는요, 한국말 쓰는 동네가 많아요, 지금도. 알죠? 부산 앞바다. 후쿠오카. 이승만이가 후쿠오카를 한국 땅이라고 처음에 그었다니까, 이승만 라인에. 근데 딱 나서 메가드가 하도 사정해서 후쿠오카는 일본한테 돌려주자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이제 그어놨단 말이야. 물룡도 독도 다 그어놨는데. 이걸 재조정해서 일본한테 넘겨준 뭡니까? 김대중입니다. 아시죠? 언론에는 보도도 안 해. 그 후로부터 보세요. 한국이 자꾸 친중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하니까 미국과 한국하고 틈이 생겼다는 느낌을 일본한테 준 거야.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조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소미아를 비롯하여.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한국이 살 길은요. 해답이 어디 있냐면 이승만 박사가 브리턴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쓴 논문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여기를 말한 거야. 대한민국은 미국의 예속하에 있는 조금 강하게야만 예속하야. 순하게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그때부터 이미 아는 거야. 한국은 미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야.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열강 속에서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이승만 박사의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건국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고, 됐는데, 그래서 중국이 꼼짝 못했죠, 한국한테. 일본도 꼼짝 못했어요, 일본. 그런데 지금 와서 보세요. 중국한테 얻어터리지. 일본한테 얻어터리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뭐 관계 했다고, 노동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고 지금 좌파 언론 좌파 단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윤석열은 제2의 이완용이다. 별 발광 다 떨잖아요. 절대 윤석열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견고가 할 때 중국을 위해서 갑의 위치에서 중국을 다룰 수 있어요. 갑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생각하고 오늘은 뭐 유럽 종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결론은 또 문재인 김대중이지만 자, 마무리 총체적인 뭐냐? 대한민국은 다시 반드시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냐? 기자님들 때문에 망합니다. 기자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보세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 하자는 휴전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휴전협정 되어 있잖아요. 그래, 휴전협정을 할 때에, 그때에 휴전협정 사인을 할 때, 북한은 중국과 김일성이 사인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이승만이 사인을 해야 됐다니까 이승만 사인 안 했어요. 지금도 휴전협정은 무효예요, 무효. 왜? 이승만 사인 안 했다니까요.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충훈 박사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휴전협정 조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자님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은 왜 사인 안 했느냐? 사인하면 전쟁이 끝나면 미군이 간다는 거야. 미군이 가면 100% 북한이 다시 침략한다는 거야. 이승만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승만이가 사인 안 했기 때문에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재인이가 끝장내자는 거야. 휴전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휴전협정 없애고 전쟁 완전히 끝나는 종전협정. 예, 종전선언 하자는 거야.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지. 철수해서 연방제 통일로 가서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게 문재인의 신앙이에요, 신앙. 5년 내내 한 짓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거기다가 선악과 같은 국민들을 속여보는 뭐냐. 전쟁 없이 통일하는 거다. 여기에 누가까지 넘어간지 아세요? 통일부 장관 넘어가 있는 거야. 현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미쳤어.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앞뒤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 지금도 내가 이 애국운동을 왜 중지 안 하냐 하면은 지금도 내가 딱 손을 떼버리면 바로 북한은 넘어갑니다. 민노총 정교조 세력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쟤들이 지금 5월달을 D-Day로 잡아서 윤석열 끌어내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나는 이 싸움을 하면서 싸움이 30년 됐는데 나도 싸우다 보니까 저쪽에다가 간첩을 9명 심어놨어. 민노총에 3명, 정교조에 3명,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좌관 중에서 간첩이 2명이 있어요. 그쪽에서 작전회의 하는 것을 다 보고해, 나한테. 응? 이거 써도 돼요. 언론에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랬더니 작년 9월 달에 나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뭐라고 작전을 세웠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6개월 안에 연방제로 간다. 이렇게 쟤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또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재탄핵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쟤들이 예행연습까지 한 거야. 뭐 했냐. 체제 대전환으로. 민노총이라고는 노동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이걸 가지고야 데모를 하든 말든지. 그런데 민노총이 데모하는 주제가 체제를 대전환시키겠다. 말이 돼요? 그럼 체제 대전환이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서 북한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얘들이요, 지금 광화문에서 그 프랜카드 써들고 하는 주제가 체제 대전환입니다. 이것을 5월 달에 완성하겠다고 지금 쟤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내가 그래서 3.1절 집회를 한 거예요. 나는 3.1절 집회 한번 할 때 돈 10억 이상 들어요. 10억 이상.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쪽에 우파 쪽에는 대항할 세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고, 우리가 다음 목표 200석, 개의원 우리가 200석 만들어가지고 반주사파법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해야 돼. 독일처럼. 독일은 보세요. 반나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작년에도 중국의 관광객 하나가 청년이 가서 장난기로 했거든. 인사를 히틀러식으로. 하이 히틀러 했잖아요. 바로 체포됐잖아요. 바로. 요렇게 우리도 해야 돼요.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고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만들어서 세계 G2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강화문 운동을 계속 밀어지키겠습니다.